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데이 12일입니다. 이제 요번에 14개 유형에서 조금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피성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로 대답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관련 상황으로 대답을 합니다. 관련 상황.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뉴토익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뒤에서 하겠지만 평서문이 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평서문이라고 그러면 뭐 세 가지 정도의 답변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도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평서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의, 맞장구, 뭐 다음 행동 제시 이런 걸로 대답을 하게 되고 근데 평서문을 가장한 권유 제안 그러니까 let's나 we should, we must 이런 것들은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권유 제안이거든요. 아니면 선택 평서문인데 선택의 개념을 갖는 것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평서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자, 본문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반문 빼먹었구나. 자, 반문. 오히려 추가 관련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좀 다양해지고. 자, 그래서 반문이 많이 나오는데 반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질문했을 때 자, 그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묻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을 묻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 말고 모른다로 대답하는 건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거고요. 회피성. 자, 너 이거 했어? 그러면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누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돌리는 거죠. 그거 말고는 관련된 상황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거 문 잠가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잠겨요. 즉 상황 자체로 설명을 함으로써 대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이제 질문 중에 대답 중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회피성 대답 반문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이거 했어? 그거 누가 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반문 중에서도 사실 확인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거였어?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How often do you visit Birmingham to see your family? A. My parents have moved to Leeds. B. I usually take a flight. C. No, I visited last month. How question은 뭘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How question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들어도 자, 뭐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까? C는 답이 될 수 없죠. 자, 그런데 how question이 how often 이랬으면 원래는 횟수로 대답하는 게 맞거든요. Number 1. How often do you visit Birmingham to see your family? 횟수. A. My parents have moved to Leeds. 자, 예전에는 횟수로 대답하는 애들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대세는 자, 내가 캘린더를 확인해 봐야 돼요.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몇 번 가요? 공장 문 닫았어요. 뭐 친구네 집에 얼마나 자주 가요? 친구가 이사 갔어요. 부모님 집에 얼마나 자주 가요? 부모님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닫았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no more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요새 how often의 아주 빈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how 두 동사로 물어봐야죠. 방법이니까 how do you go to 이렇게 방법으로 물어봐야 하며 how question은 뭘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How often은 옛날에 횟수로 많이 대답을 했는데 요새는 어떤 것들이 많이 답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문 닫았어요. 이사 갔어요. No more의 개념이 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예 이렇게 자 머릿속에 담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가서 순발력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미리 좀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2. Where should I go for the new product presentation? A. Tomorrow is most convenient for me. tomorrow. B. Mr. Walden will lead the Q&A session. C. Oh, I thought you were not coming.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가보겠습니다. Number 2. Where should I go for the new product presentation? Where? A. Tomorrow is most convenient. when으로 물어보세요. Where question의 오답은 항상 시간 오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답하면 안 되겠죠? Me. B. Mr. Walden will lead the 후로 Q. 물어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들으면서 넌 뭘로 물어봐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빈출 대답 I thought I was going to 뭐뭐 하려 했어? 하지만 못했어. 뭐뭐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야. 이런 식의 답은 토익에서 굉장히 파트에 자주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I thought나 I was going to. 책임 회피죠. 내가 왜 안 알려준 거야? 너는 안 가는 줄 알고 안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간접적인 상황에 관한 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thought나 I was going to는 일단 들리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얘네가 들리면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A는 when으로 물어보세요. B는 who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I thought나 I was going to가 나오면 빈출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뭔가 남기셔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험장에 가서 순발력이 되는 거고 정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17. Where is the list of the attendees for tomorrow? A. Have them sent to me. B. It hasn't been made. C. At 4 o'clock, I think. 중요한 문제입니다. Where? 자, 이거 어디 있어요? 혹은 자, 받았어요? 보냈어요? 어디 있어요? 다시 받았어요? 보냈어요? 어디 있어요? 끝났어요. 네 가지 질문입니다. 다시 받았어? 보냈어? 아니면은 어디에 있어? 자, 혹은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아직 못 끝났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국말로 논리를 잡아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it has been made yet. 아직 못 끝났어요. 그러니까 없겠죠. 어디에도 없겠죠. 자, A. who로 물어보세요. whom, to whom, 누구에게. 그 다음에 C는 뭘로 물어봐야 됩니까? when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끝났느냐, 보냈느냐, 받았느냐, 아니면은 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still waiting, still working on, have not finished yet 이런 식의 대답이 들어오면 무조건 얘네들이 빈출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아예 작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자 외울 거 챙겼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에 또 보면서 뭘 외워야 되는지 챙겨볼게요. Number 21. Which conveyor belt has a problem? A. Didn't the inspector tell you? B. You should fasten them up tightly. C. Read the user's manual first before using it. 자, 조금 어렵나요, 문제가? 한번 받아쓰기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Number 21. Which conveyor belt has a problem? A. Didn't the inspector tell you? B. You should fasten them up tightly. C. Read the user's manual first before using it. 자, Number 12. 지금 The 문제를 guided 보시면 tour through 이게 휘치 벨트,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공항에서 여러분들 그거 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네,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Has a problem 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didn't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모르겠다 유형의 대표적인 회피성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didn't inspector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You should fasten 자 안전벨트를 자 매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how로 물어보셔야 되고 read the manual을 먼저 읽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매뉴얼을 읽으세요. 이것도 자 how에 관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which conveyor belt가 문제가 있습니까? 에서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다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 그러니까 자 나한테 묻지 마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Number 21. Which conveyor belt has a problem? A. Didn't the inspector tell you? B. You should fasten them up tightly. C. Read the user's manual first before using it.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립트는 뭐 지금 보신 거고요. 자, 여러분들 파트에서 은근히 중요한 파트를 중요한 이제 답의 힌트가 되는 애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중에서도 빈출 부사가 있는데 already 같은 부사요. 그러니까 will you?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미래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lready가 들어오면 과거로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든지 뭐가 좀 틀어져도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사가 already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너 이거 끝났어? 너 이거 했어? 그랬을 때 almost.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almost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출답이 still이죠. 그래서 still working on 얘네들 혹은 actually 없나요? actually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actually가 들리면 웬만하면 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yes나 no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 파트에 자주 나오는 빈출 부사들을 보면 정답이 되는 already, almost, still, actually 얘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I thought나 I was going to는 회피성이죠. 그래서 변명을 하는 식의 답이기 때문에 답이 되기가 굉장히 들리면 일단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평서문에도 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평서문은 종류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7. Where is the list of the attendees for tomorrow? 12번이군요. Number 12. The guided tour through the photography exhibit lasts about 1 hour, right? 자, 끝에 가서 뭘 붙였습니까? right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평서문인데 끝에 가서 right이 붙으면 이건 부가의문입니다. 부가의문문.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위한 부가의문이니까 맞다 틀리다를 대답하셔야 해요. Number 12. 그렇다 아니다를. The guided tour through the photography exhibit lasts about 1 hour, right? A. It starts at 1 o'clock. 1 hour, B. 1 o'clock 유사 발음. The guide is very informative. 가이드 유사 발음. C. Actually, it 이렇게 actually로 시작하면 yes나 no를 대신하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부가의문에서는 항상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 hour 그랬어요. 유사 발음 치우시고요. 유사 발음 치우시고요. 그래서 30 minutes 답이 되는 거죠. no의 개념이었겠죠. 원래. 다시 들어볼까요? Number 12. The guided tour through the photography exhibit lasts about 1 hour, right? right. A. it starts at 1 o'clock. B. The guide is very informative. C. Actually, it takes around 30 minutes. 자, 이런 부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yes, no가 답이 돼야 되지만 actually가 나오면 항상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하고 들어오면 yes나 no를 빼면서 이제 부가 설명이 들어오죠. A 같은 경우는 when으로 물어봐야 답이 되고요. C는 how로 물어봐야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5. Can you put this letter in the package? A. Book it in advance. B. The courier has already picked it up. C. I put my name on the list. 유사 발음 치우세요, 항상. Number 15. Can you put this letter in the package? Can you put 부탁이죠. 조동사죠.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하셔야겠죠. A. Book it in advance. 유사 발음 치우시고요. B. The courier has already picked it up. 이미 가져갔어요. 이런 부사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조건 오답이었는데 요새는 자, 문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유사 발음을 다 못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발음은 열의 9은 오답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다른 표현으로 피해가지 못하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경우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already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래형은 미래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미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 항상 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put my name 유사 발음이고요. on the lis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write down이죠. 내가 이름을 기입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완전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걸 하셨거든요. 오늘 부분이 개정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신토익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암기를 해놓는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